Start the beat. 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영입니다. 돈세영이 요새 대한민국 주식을 하면서 참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솔직한 대화를 또 나누고 싶은 심정도 있어서 오늘 제 솔직한 마음과 지금 저의 마인드, 솔직한 심정으로 실전 투자 위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소형원전 SMR 지분 투자로 동맹이 강화된다, 이런 제목인데요. 돈세영은 실전 투자가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에 많은 수익을 저에게 냈죠. 그리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전량 매도하고 지주사인 두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두산을 중장타로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돈세영이 하락장 투자와 상승장 투자 방법을 틀리게 합니다. 하락장 투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하고요, 단타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25년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투자에 초집중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매우 피곤하고 좀 지칩니다. 내년 여름까지는 힘들어도 순간순간 판단을 하고 자산의 30-40%는 단타 위주로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지 않을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돈세영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업투자가인데 확실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돼요. 제 전략은 한 달에 3천만원 정도만 벌면 좋겠습니다. 3천만원 큰 돈이죠. 하지만 저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자도 나가고 생활비도 나가고 사실 한 2천만원만 벌면 좋겠는데 넉넉하게 매달 3천만원을 벌려고 노력 중입니다. 23년 여름까지 돈세영이 초긴장하고 집중해서 단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어제 방송한 게 KPS 생명과학이었죠. 어제 방송에도 오늘 상황을 봐서 오늘 매도할 수도 있고 만원까지 매도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가에 보니 매수세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한 5%대 10%대부터 시작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심내지 말고 날리자. 그래서 제가 시장가에 6,160원에 날렸어요. 손익금액은 1,550만원 냈어요. 수익률이 한 40% 됩니다. 얼마 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간에 비하면 40%대 수익률은 큰 수익률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KPS 생명과학이 5천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거는 5, 6% 손해를 봤죠. 하지만 이번 이익 실현으로 모든 게 플러스로 끝났어요. 물론 아직 남아있지만 그건 넉넉하게 갈 생각이에요. 제가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매도를 안 합니다. 간이 크기 때문에 한 만원까지 베팅을 해요. 근데 지금 하락장이고 매우 불안한 장이기 때문에 욕심 안 내고 그때그때 따라서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경향인데 운 좋게도 이런 보수적인 매도 전략이 맞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다는 거죠. 약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단기적인 운영을 두산을 삽니다. 두산을 최근에 이렇게 샀어요. 지금 이거는 보유 중이죠. 3.70 금액을 꽤 들어갔어요. 3.7%래도 600만원을 벌었고요. 이 계좌는 3.99% 213만원을 벌었어요. 합치면 한 800만원 버는 건데 제가 요새 단기 투자는 5%에서 10%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 다음 주 상황에 따라서 순간 판단하고 너무 욕심 안 내고 두산도 매도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돈세영이 하락장과 상승장의 그 매매 패턴이 틀려요. 돈세영 상승장엔 강 큽니다. 옛날에 LX세미콘 300%, LG전자 300%라도 안 팔고 저런 KPS생명과학 150%, 100% 이렇게 먹고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인 만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짧게 방망이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잘 맞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욕심내지 않는 상황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 여름까지만 이런 작전을 쓴다, 이 말이죠. 돈세영은 12월달 LG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벌고 한 7천만원 벌고 오늘 벌어서 12월달 8,700만원을 지금 이익 실현을 했어요. 매우 잘했죠. 근데 돈세영은 장기 투자에 많은 손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매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산이 내려갔을 뿐이지 손해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8,700만 원을 단기 실현한 거는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내년 여름까지 할 거고요. 매달 3천만 원 목표입니다. 이번 달은 8,700만 원 목표 달성 초과했죠. 매우 단타는 잘하고 있어요. 거시경제의 연중 금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월 달 0.5%를 인상을 했어요. 시장이 생각했던 만큼 인상을 했죠. 근데 내년에 4.50에서 5.1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더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또 상승하다가 미국의 다우지수가 상승하다가 좀 약하게 빠졌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5.1%까지 인상을 한다면 아직까지 0.5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예상보다 12월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내년 봄까지는 인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렇게 5.1%까지 인상을 하다가 내년 3월 정도 인상이 끝나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동안 이렇게 5.2를 유지하면서 갈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좀 힘든 시기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내년 23년 여름 7월까지는 이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니 이 장에서 우리가 버티려면 자산의 30%에서 40%는 돈세형처럼 단타를 하면서 버텨야 되지 않나,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잘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기 투자한 내 큰 자산이 빠졌다 올랐다 하니까 매우 사람을 지치게 하네요. 돈세형은 이렇게 단타에서 남으면 그 금액으로 오늘도 LG전자 우선주를 100주를 더 추가했습니다. 너 죽고 나 죽고 나도 한번 해본다는 거죠. 하지만 단타가 성공했을 때 그런 전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타가 쉽습니까? 단타는 제가 해보니까 무조건 싸게 사야 되고 아주 참고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좋은 가격대는 언제입니까? 매우 공포스럽고 하락할 때 사야 됩니다. 돈세형도 제가 매수할 때 매우 공포스럽고 무섭습니다. 그때 삽니다. 전 그 전략인데 지금 그 공포 때 매수하는 전략이 매번 성공하고 있고 또 욕심내지 않고 어느 정도에서 끊어치기로 이익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연중 금리에 따라 내년 7월까지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돈세형은 두산에 투자를 했지만 두산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플러스 로보트만 더 추가됐다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가 두산에 다 따라가고요. 플러스 되는 게 로보트죠.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단 두산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두산이 더 싸기도 하고요. 신규 수주 투르기의 원전 협의 논의. 투르기에는 어딘가요? 터키입니다. 터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합의는 안 하고 수주는 안 받았는데 40조 이상 수주가 가능하다는 썰이에요. 근데 요새 이런 루머, 썰이 거의 확정되더라고요. 그러니 원전의 르네상스는 제가 보기엔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내년에 2호기를 더 윤석열 후보의 도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제도야 원년 선언을 강력히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2호기를 더 한국에서 신설을 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밀어주고 유럽에서 터지고 이 터키에서 터지고 아프리카에 터지고 사우디도 터지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이 강력하게 안 가는 거지, 시장만 좋았으면 날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래도 기차는 멍멍이가 짖어도 달린다. 근데 달려도 개가 짖으면 약간 멈추고 들달리더라고요. 그런 현상입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만 좋으면 날아갈 건데 좀 천천히 가는 거죠. 지금 미국의 3대 SMR 지분 투자를 했어요. 630조 시장이 열린다고 하고, 지분 투자를 하는 건 뭡니까? 파트너가 된다는 거죠. 파트너가 되면 미국에서 설계로 수주를 받으면 시공은 두산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3대는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테라파워는 SK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에너지가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로운 투자를 한 거죠.
SMR 지원 현황을 보면 미국이 17개, 지금 사고친 러시아가 17개, 중국이 8개, 한국이 2개입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게 매우 유리한 호재예요. 러시아는 인전 만국의 적이 됐어요. 세계의 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또 중국이 또 옆에서 또 협작질을 했어요. 중국도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이 강력하게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은 시공을 못해요.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수주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지분 투자도 한국이 했지만 강력한 동맹이다. 우리는 어찌됐든 미국과 같이 살아야 돼요. 미국이 그나마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이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러시아 인전 나가리 됐어요. 중국이 아직 깝죽거리는데 조만간 중국도 흔들흔들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번 전쟁이 대한민국에겐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산 빵빵 터지죠. 원전 터지죠. 돈생이 방산에서 올해 돈을 많이 벌었죠. 이젠 원전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불경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와도 갈 섹터는 간다. 그 한 섹터가 원전입니다. 두산의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6조 3천억이었는데 22년은 7조 9천억, 24%가 성장을 했다네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경기 침체가 매우 강력한 악재예요. 하지만 내년에 침체가 온데에도 침체가 아닌 섹터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차 부품이 있고요. 원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식 할 필요 없고 확실한 종목에 투자를 했다가 그것도 샀다 팔았다 하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하여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두산을 사야 된다 이거죠. 보이는 도표는 앞당겨지는 대형 원전과 SMR 수주. 이렇게 사우디도 터졌고요. 체코도 있고요. 폴란드도 있고, 폴란드가 지금 40조 수주 받았죠. 이렇게 또 SMR 여러 군데가 지금 대한민국이 수주가 가능한 게 터지고 있는 거죠. 원전만 내년에 침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두산에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두산 에너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투르키예와 원전 협의 논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틀썩.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은 안 좋은데 좀 꿈틀꿈틀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상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돈세형이 두산을 한 5% 먹고 팔까 많은 갈등을 했지만 차트상 한번 9만원 이상은 노려볼만 하다 하고 몇 번이 손가락을 갔지만 좀 참았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매우 약합니다. 미 3대 SMR의 지분 투자, 한국기업 630조 시장 수주 파트너로 미국의 세 곳에 투자했기 때문에 만약에 수주를 받으면 주 기기의 제작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의 차세대는 소형 원전 SMR이죠. SMR 설계 회사와 동맹을 하고 있어요. 지분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SMR이 얼마나 시장이 커질지 모르지만 차세대 에너지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어요. 두산 기업이 매우 전략적인 교도부 위치가 좋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오름세 마감, 윤석열 대통령 원전사업 제도약 원년 선언, 신한올 1호기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내년에 2호기를 신설로 정부에서 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안전빵인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두산 에너빌리와 두산은 내년 실적이 매출과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침체와 상관없는 한전 투르키예와 40조 원전 수출 논의에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 40조 정도 시장이라 합니다. 이 원전이 수주만 받으면 뭐 최소 20조, 뭐 많게는 40조 이렇게 터집니다. 말이 40조지 대기업의 1년 매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주만 받으면 뭐 몇 년 먹거리가 창고에 쌓이는 거죠. 원자력 시장 커진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 상향했다. 최근에 종목을 보면 목표가 상향하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장기적인 투자한 LG전자도 목표가를 낮췄지 올리는 건 없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은 목표가를 이
분위기에서 상향을 한다는 것은 100% 맞지 않겠지만 저가의 매수를 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간 차트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려볼게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다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워낙 섹터가 좋기 때문에 2번, 3번 여기는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조정을 받으면 대매수 기회로 가시면 길게 봐서는 또 시장이 좋아지면 큰 2만원 넘는 상승이 있을 것 같고요. 3만원까지 갈 수 있겠죠. 돈세형이 작년에 3만원대 팔고 나왔죠. 이거 4번, 5번 6번, 7번에 사서 4번, 5번에 매도하고 지금 두산을 옮겨 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돈세형의 첫 방송이에요. 제가 6번, 7번에 첫 방송을 매수하라고 좀 말 버벅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매도도 정확히 찍어줬죠. 하지만 방송은 말도 못했고 좀 현찮았다.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과 매도 전략을 해서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작년에 큰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도 1억대 넘게 버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돈세형이 주식을 좀 합니다. 하지만 주식장이 약세장이니 힘드네요. 하지만 좀 버티다 보면 돈세형이 다시 날개를 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실력자이니 좀 버텨봅시다.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건 두산 월간 차트인데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산을 더 좋아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의 차이는 두산에 상장하지 않은 로봇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을 좋아하고 작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배신을 때리고 저는 두산으로 옮겨 탔고요. 두산에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두산에서 돈을 벌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종목은 같은 배를 탄 같은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산이 더 저평가고 배당도 주고 로봇 분야가 하나 더 있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반응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이 더 좋습니다. 돈세형이 오늘 매매한 것도 공개하고 매수한 것도 공개를 하고 앞으로의 전략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두산을 3%대 4%대 이익이 났는데 조금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좀 강한 슈팅이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한 슈팅이 안 나와요. 혹시나 강한 슈팅이 나오면 두산을 이익 실현할 생각이에요. 욕심 같아서는 15,000원대 매도하고 싶지만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좀 이상해요. 매우 약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참 불만이 많습니다. 제발 좀 금투세 유예 좀 시켜주세요. 지금 개미들 쓰러집니다. 쓰러져. 돈세형도 12월 달에 너무 지칩니다. 금투세가 통과됐는지 매번 지금 30분마다 뉴스를 살펴보는데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아니 외국인만 좋은 금투세를 왜 유예를 안 시켜줍니까? 그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장난을 그렇게 치지 마세요. 지금 개미들한테 선동질 그만하시고 개미들한테 금투세는 악법이에요. 유예도 아니고 폐지시켜야 될 법입니다. 그러니 당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내일이라도 금투세 유예를 합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쓰러지겠습니다. 쓰러져요. 매우 개미들 지쳤고 힘들고 힘듭니다. 아니 다 반토막 났는데 여기서 또 세금까지 걷는다? 뭐 장난하십니까? 이제 화도 안 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반토막 난 거 보상시켜주고 세금 걷어가세요. 제가 지금 손해본 게 16억 20억이에요 20억 손해배상 해주고 하실 건가요? 지금 개미들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면 2년 유예라도 해주는 게 당연한 매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힘냅시다. 물론 지쳤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냅시다. 화이팅!